반갑습니다.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 21년 2차 공채 경찰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뭐 나왔느냐, 뭐가 어렵다, 쉽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 왔던 것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미흡했던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총평,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총평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총론, 뭐 강론 이렇게 나뉘어 있죠. 우리 경찰학개론은. 자, 이게 기존 방식대로 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죠? 자, 그래서 총론에서요. 아, 내가 이래서 제 분필을 쓰는데 오늘 제 분필을 안 가져왔어요. 계속 부러집니다, 저는. 자, 총론, 자, 강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총론이 55%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강론이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기존에 항상 이래 왔고, 최근에 이게 조금 뭐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총론에 배분이 됐었는데, 뭐 기존대로 출제는 그냥 기존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과 경찰학에서요 3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뭐 경찰 제도사에서 1문제. 그다음에 자, 경찰 법학에서 당연히 4문제. 자, 우리 법학에서 자, 법학. 자, 그리고 경찰 이제 관리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법학 있죠. 이제 법학을 경찰 행정법 파트다.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 쪽 파트 있죠. 자, 이쪽은 경찰 행정학 파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경찰 행정법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어요? 20%나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제 개편 시험 비율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 행정학 파트도요. 이제 지난 우리 1차 시험에서는 뭐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자, 이게 벌써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15%. 자, 15%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강론에서 이제 45%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달리 했어요. 뭐랑 내년 대비 시험 공부랑 그리고 2차 대비 시험 공부랑 약간 비중을 좀 달리 해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대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그죠? 뭐 한두 문제야 뭐 버려도 됩니다. 자, 그 한두 문제 빼고는 우리가 이제 뭐 수티 봐왔던, 그리고 우리 항상 이렇게 조심하자 했던 부분들, 그리고 중요하다 했던 부분들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중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정도인데 실제 시험은 중입니다. 중. 근데 우리 체감상 자, 왜냐면 또 영어가 또 어려웠죠. 요번에 또 과략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체감상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경찰학 개론으로 왔을 때는 약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보니까 시험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쫓기면서 풀다 보니까 이 체감은 아마 한 중상 정도 이제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찰학개론은요 한 75점 정도, 75점 정도라면은 뭐 합격에 있어서 뭐 경찰학 때문에 틀렸다, 뭐
경찰학 때문에 뭐 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5점 정도면은 뭐 괜찮다. 만약에 다른 과목을 너무 잘 봤다. 자, 그렇다라면 뭐 70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워낙 이제 경찰학 자체가 조정이 좋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바로바로 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볼게요. 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우리가 다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찰의 분류입니다. 자, 이거 뭐 우리 맨날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2번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경찰관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 모두 담당한다. 뭐 1번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야, 2번. 자, 진압경찰 나옵니다. 자, 진압경찰은 뭐랑 같이 봐야 돼요? 예방경찰. 예방경찰과. 자, 그래서 요거는 뭐에? 발동 시점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사건 빵 터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거냐, 터지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거냐에 따라서 예방경찰이다, 진압경찰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2번 한번 보시면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 수사, 뭐 범죄의 제지, 총포 화약류 취급 제한, 광경의 사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여기 전부 다 빵 터지고 나서 하는 것들인데 하나만 전에 하는 거죠. 하나만 전에 하는 거.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총포, 화약류. 자, 요거는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방 경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 자, 그다음에 봉사 경찰. 자, 서비스, 계몽, 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 뭐 통해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활동으로 방범 지도, 청소년 선도, 뭐 교통 정보 제공,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 봉사 경찰은요, 우리가 질과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 경찰과 봉사 경찰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자, 이거는 권력적인 작용을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질서 경찰. 자, 그리고 비권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봉사 경찰.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것?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찰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그 경찰 중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정계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비경찰화. 자, 비경찰화된 경찰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개념이 생겨났다. 자,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자, 업무의 독자성 여부. 뭐 다른 말로 타 행정작용의 부수 여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안 하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자,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 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2번이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찰 윤리헌장 제정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민방위 본부를 소방국으로 소방 업무를 이관했다. 자, 경찰 공무원법 제정했다. 자, 경찰 서비스 헌장 제정,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했다. 자, 윤리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해윤땡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6년도고. 자, 그다음에 내무부, 민방위본부, 자, 소방국으로 이제 서방 업무를 이관한 거. 자, 이거는 몇 년도입니까? 7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법 제정한 거는 자, 69 경공법. 자, 69년도 요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그다음에 경찰 서비스 헌장입니다. 자, 서비스 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8년도 윤리세 헌장 서비스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98년도에 제정이 됐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됐습니다. 자, 이거 언제 된 겁니까? 우리 경찰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이 전신이 뭐예요? 경찰법이었잖아요. 그게 91년도에 만들어졌고, 자, 91년에 경찰법, 우리 조직의 일반법인 자, 경찰법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3번. 자, 기억. 디귿, 니읒, 미음,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임무도 우리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죠?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 잘 봐주셔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옳은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2번 법질서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그렇죠. 자, 이거 1요소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자,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돼서 자, 바로 경찰권 발동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제 공법 중에서도 형법도 공법이니까 자, 이런 거 위반하면 우리 경찰이 개입해야 되냐? 개입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대답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다음에 자, 3번 공공의 질서입니다.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 규범의 총체를 의미하고, 자, 공공 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질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분야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성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축소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위험의 현실성 여부,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자, 구체적 위험과 우리가 추상적 위험. 자, 구체적 위험은 개개의 경우에 지금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고,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자, 추상적 위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 한 마리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순찰 뭐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자, 순찰을 도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경찰 개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 개입의 최소 요건, 추상적 위험. 자, 요 정도 좀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위험의 존재 여부까지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자, 경찰 개입에 있어서,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위험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법 질서의 불가침성, 자, 요걸 위반하는 게 뭐 그런 예로서 우리가 도로교통법, 자, 도교법 위반 사례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그 횡단보도에서 자, 사람이 뭐 차가 안 온다 해가지고 건너 버린다라든지 아니면은 자, 이 적색 신호입니다. 적색 등화인데 적색 등화 이제 횡단보도가 이제 녹색이면 녹색 등화면 자, 우리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때 자, 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든지 자, 지금 위험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왜? 자,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는 자, 이런 법 질서를 자, 침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자, 이 4번이 문제가 됐죠. 자, 이 4번이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겁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인권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건드리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자, 그런데 남았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찍어서 여러분들이 잘 맞히셨으면 좋은 거고, 자, 이거 뭐 하나 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버릴 건 버린다 하더라도 몇 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동안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열심히 했다라면 자, 버립니다. 4번. 자, 버렸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자,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에 자, 이것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3번은 기각 사유, 자, 4번은 각하 사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각할 수 있는 거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3번입니다. 3번. 자, 이건 우리가 같이 안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 수업 시간에 했죠. 이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자, 이거는 뭐 앞으로 한번 나왔으면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범위까지 조금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해설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에 각하해가지고 문제로 출제된 것은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개념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어요. 자, 각하는 이럴 때 각하할 수 있다. 기각은 이럴 때 할 수 있다. 중지는 이런 때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서 자, 조사 중지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진짜 조사를 하던 것을 이제 중지한다라는 딱 그 말 그대로고, 자, 각하는 뭡니까? 각하는 일단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자, 이 사안을 우리가 이제 쉽게 자, 뭐 마트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마트. 자, 마트를 가서 뭐 식재료를 산 거예요. 식재료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식재료를 집에 가져와 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 그죠? 요리를 할 겁니다. 김 모락모락 나게. 그래서 맛을 보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각하사유는요. 각하사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볼 때 유통기한 지난 겁니다. 일단 가져가서 맛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맛볼 필요도 없는 것들. 자, 딱 봤을 때 맛볼 필요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각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통과했어요. 딱 보니까 뭐 유통기한 뭐 문제 없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요리를 합니다. 자, 요리를 했는데 이제 맛을 본 거죠. 근데 아우 상한 거야. 상한 거야. 자, 그럴 때 기각을 하는 겁니다. 기각.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고가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어떤 이 사안을 가지고 일단 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소송이 온 거죠. 자, 그럴 때 자, 맛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 나서 네 의견, 네 말 그거 들어줄 수 없겠는데, 자, 그럴 때 이렇게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만 좀 알고 봐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4번은 우리 버린 문제다. 자,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경찰 관리론 홍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사, 인터넷 뉴스, 기타 등등 사업자에게 그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지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정 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라면 자 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자 당사자 양쪽은 정정 보도 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 관해서 중재부 종축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반론 보도 청구를 할 때 언론사 등의 고의나 과실, 자 위법성, 자 이런 것들을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가볍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청탁금지법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한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합니까? 자 우리가 이거 한 수십 번은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구두 아니죠. 서면입니다. 맨날 이거 읽느라고 우리 힘들었었잖아요. 뭐 별표 몇에 따른 서식에 따라 뭐 이게 뭐야? 이게 서면이잖아요. 맨날 봤던 건데. 그죠?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웃으면서 그냥 1번 체크하고 뒤에 볼 것도 없다. 볼 필요도 없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우리 아는 거잖아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고 다만 외부 강의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랬죠. 신고할 사항이. 자 그다음에 3번 요거는 국회, 법원, 공공기관 그죠? 우리 이거 봤던 거고. 자 4번 자 명목 관계없이 동일인한테 1회 얼마? 100만 원 1회계원도 얼마? 300만 원 초과하는 거 받으면 안 된다. 자 했던 거 우리 맨날 봤던 거잖아요.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자 분명히 개정이 됐었고 전에 1차 때 뭐 나왔었어요? 1차 때 우리 그 자치 경찰위원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나왔으면 이제 이번에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 했었고 다 다뤘던 것도 이것도 그냥 바로 푸셨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1번. 자, 치안감으로 보한다? 아니죠.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청장 바로 밑에 계급이라고 그랬죠. 계급 안 외우신 분들 분명히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치안 감이 아니라 뭐예요? 치안 정감으로 보하는 거죠. 임기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뭐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는 건데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틀렸고. 자, 그다음에 3번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이거는 이제 느낌으로도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건 누구예요? 청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청장님 계시는데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부장 따로 뽑아가지고 이런 거 청장이 해야 될 걸 맡겨버려요? 청장 잘라버리고? 이거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학개론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읽어보고 자,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때요? 자,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업무가 아니에요. 청장의 업무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조심을 하자고 했었는데 잘 나왔어요. 이거는 그대로. 자, 그래서 자,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7번까지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결격 사유를 완벽하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도 알아야 비교를 해서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이거는 좀 국가공무원법을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비를 좀 안 하셨던 분들은 좀 찍어야 되는
알지만 찍어야 되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알고 있거든요. 자, 경찰 공무원법 결격 사유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하고 공통된 게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찍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일단 요거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그냥 알고 풀기에 조금 어려웠다. 알고 풀기는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거야라고 알고 딱 자신 있게 찍기에는 어려웠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좀 더 보신 분들은 뭐 풀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는 이 피한정 후견인 있죠. 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자, 국공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피한정 후견인이 없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 자, 요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국공법에는. 그래서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설에다 이제 또 비교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부분들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내용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국적 피파자 횡사미가 성폭력을 일삼아서 선징계했다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경찰 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인 강등 정직이죠. 그죠? 이거는 설마 그죠? 틀린 사람이 이건 100%일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자, 증인 신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직 모르겠어. 이거는 우리가 안 봤던 겁니다. 안 봤던 거. 한번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자,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뭐 청원 경찰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청원 경찰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우리는 전액 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을 딱 보시면은 자, 4번을 보시면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자,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워낙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맞다라는 거. 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4번을 여러분들이 알고 풀었을 것이고, 자, 그러면 2번을 우리가 안 봤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제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한 거, 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0번.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틀렸으면 이거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두 문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암기를 하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해설 넣어놓긴 했지만 뭐 비밀무기 암호는 종합 상황실의 기록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통제, 구역을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충분히 풀어냈어요.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제한 구역이니까 우린 통제 구역 암기했으니까 통제 구역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면은 자,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 거. 자, 전자 교환기실, 뭐 통합 장비실 이거 우리 암기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카운팅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한 개.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관제센터. 자, 이거 우리 암기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카운팅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정보보안 기록실 나왔네. 자, 이거는 우리가 암기한 거잖아. 그러면 세면 안 되는 거고. 자,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항공대 암기한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팅 들어가야 되고. 자, 종합 상황실 이거 우리 암기한 거잖아. 그럼 카운팅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몇 개예요? 총 3개잖아요. 3개. 3개 몇 번이에요? 2번.
자,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자, 보호 조치 나왔습니다. 보호 조치. 자, 요것도 요거는요, 우리 그 금요일 날 우리 또 수업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했어요. 분명히 여기 나온다. 여기 분명히 나오니까 안 나올 걸 일단 제껴두고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올 걸 일단 제껴두고 요게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아직 공부 얼마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하나라도 좀 더 맞자 해가지고 봤거든요. 나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에 따라 자,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구호 거절할 수 없다. 자,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직법에 따라 처벌한다. 자, 이거 제가 확인까지 시켜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있냐 없냐 확인해봐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좀 재밌게 수업했었죠. 저만 재밌었나요? 좀 재밌게 했었는데, 자, 이거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조문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지문이다. 자, 그다음에 경찰관은 경직법 4조 1항 조치했을 때는 이게 4조에는 뭐예요? 보호 조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부미라든지 뭐 자살하려는 사람 아니면은 술이라든지 뭐 약물 같은 거 취해가지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은 뭐 생명 신체에 어떤 중대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어요? 자. 그 병부미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호 조치, 임시 보호 조치, 그러니까 임의 보호 조치 대상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 않는 한 임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신착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으키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술이라든지 정신착란 뭐 이런 것들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해도 우리 보호 조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 보호 조치 대상자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억을 하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족 친지 그밖에 연고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경찰 관서에 즉시 인계해야 된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가 보호 조치하는 것은 그 대인적 보호 조치죠. 자, 이 보호 조치는요, 임시 보호 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넘길 수가 없고요. 경찰관이 이걸 데리고 계속 바빠 죽겠는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고 연고자 뭐 이런 사람들 뭐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자체 그 관련 기관에다가 넘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그대로 나왔죠. 그죠? 자, 이건 처음 하신 분들도 그냥 다 푸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요번에 이제 아직 우리 경찰학교로 1회독도 안 하고 총론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도 푸셨을 겁니다, 다. 자, 그다음에 3번. 경찰관은 경직법 4조 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뭐 흉기 뭐 이런 것들, 자,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에서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자, 이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미아 병자 부상자들로도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임의 보호 조치 대상자라고 해서 거절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틀렸으면 이것도 오세요. 빵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껌이죠, 껌. 그죠? 자, 슈아 맥케이 우리 맨날 보던 거, 레클레스 이것도 맨날 보던 거, 버제스 에이커스 이것도 맨날 보던 거, 머튼. 자, 이 머튼 같은 경우는 디귿갱하고 같이 구분해 가지고, 자, 이게 디귿갱보다 머튼이 훨씬 더 중요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죠? 다 그대로 다 나왔어요. 뭐 1번 2번은 좀 보고, 자, 3번, 4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 거지만 이 레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견제 이론이자 좋은 자아관념 이거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이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으로부터 범죄를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레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견제 이론은 일단 좋은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같은 환경, 똑같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내적 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범죄 원인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학 파트에서 이게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때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 우리 1회독 다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이거 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거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봅시다. 성매매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제외한 성교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막 답을 주죠. 자, 유사성교 행위 포함이죠. 자, 그죠? 자, 그다음에 니은.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야. 성매매 장소 제공하는 것도 다 포함한다. 우리 굉장히 잘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해서 성매매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해서 보호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약 등에 중독돼서 성매매한 사람들 피해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막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편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자,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X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정 그리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 대리인, 친족, 뭐 변호인한테 통지하고 신변 보호라든지 수사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 시설, 자, 성매매 상담소의 인계 등 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단 옳은 내용인데 우리가 막 자주 막 중요하게 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는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옳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미음. 자,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성매매 피해자를 왜 처벌해요? 그죠? 처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강경하나 면제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렸죠.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리을 때문에 틀리거나 맞거나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일단 적절한 거 찾는 거라서 자,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가 되는 건데, 자, 이거를 2개,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1번이나 2번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을 틀린 거야, 이거 틀렸나? 아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뭐 1번을 답을 하셨을 거고, 자, 이거 보고서 이거 맞았다, 맞겠다, 맞는 거네, 맞는 말이네 하고 했던 분들은 2번을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애매해. 요거는 이게 안 본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뭐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 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하여튼 요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 13번 세모. 이건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아동에 대해서 신고 의무자가 이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분의 1 가중한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아동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 자,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라든지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한다라든지 피해 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한다라든지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거는 뭐예요? 임시조치죠. 임시조치. 그죠? 임시조치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바로 이게 나오죠. 이건 정확한 거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격리하는 경우 72시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이건 좀 봐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누차했어요.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고, 자,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한테 임시 조치할 수 있다. 자, 임시 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또는 정지,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의 위탁, 경찰 관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번 시험 이제 우리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하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관련해 가지고 자,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가 막 보고 막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통상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가 지고 경계 강화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자는 가포 대상으로 자,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자, 유세장 뭐 숙소 등에 대해서 24시간 자,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 시도 경찰청에서 경호 경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관내 유세 기간 중에 근접 배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하나 딱 지금 한 군데를 바꿔놨습니다. 어딜 바꿔놨어요? 자, 대통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갑이 아니죠. 갑이 아니라 의로 경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틀렸고 나머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자, 3번 보고요. 자, 투표소 질서 유지는 선관위와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제 일단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하죠. 근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 경찰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회 위원장의 원조 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 무기 휴대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관에게 원조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렇게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 조문에 보시면 그죠? 자, 우리 경찰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무기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그러니까 원조 요구를 받은 이 경찰관 외의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경찰관은 무기 휴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답 1번이구나라는 것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6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로 평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서 운전되는 차로서 자, 승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자, 다만 건설 기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차의 개념 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이제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1번에서 자, 분명히 우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기계 자동차에 포함되죠. 그죠?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문제 전제가 뭐예요?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죠? 도로교통법상에는 들어가요. 그죠?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건설기계 제외된다. 자,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자, 건설기계 자동차로 들어가니까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도로교통법상 개념이 훨씬 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건설기계 들어가는 겁니다. 제외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니은 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자, 다만 자, 원동기를 단차 중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지법 2조 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 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영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의자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 이거 면허 따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자, 이것도 우리가
제가 핵심까지 알려드리면서 막 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자 일시 전자에서 안전 확인하고 뭐 서행해야 된다,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리얼은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이게 법 개정된 것도 있고, 자, 이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한 불행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면허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하고 리을이 이제 틀렸다. 그래서 저 뭐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자, 집시법입니다. 자, 요것도 개정 되고 나서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제 나올 차례다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면은, 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 종합병원 지역에서 자 주간에는 등가 소음도 65데시벨, 자 이거 이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암기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니은도 마찬가지. 외벽에서 소음은 이제 서장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외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 떨어진 지점,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 높이에서 측정하는데, 자 이런 것들 제외된다, 그죠? 뭐 부속 건물이라든지 도로상의 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을 제외된다. 자, 이거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니까 조심해라. 뭐 그 숫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맞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관할 경찰 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 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 소음 유지라든지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일시 보관 같은 것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맞다는 거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자, 확성기 사용 제한. 자, 이거는 예술, 체육, 종교. 자, 이거는 얘네들은 일단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고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것들 자, 적용 안 되지만 이 소음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1인 시위는 시위입니까? 1인 시위는 시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시법 자체를 적용시키기 곤란하죠. 자, 그래서 자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이 소음 확성기 제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18번 자 북한 이탈 보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들 조심하라고 했었죠. 근데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자 적절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 공관장 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뭐 그렇지 않고, 자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소속 중앙 행정기관 장을 거쳐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청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해서 보호 결정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 자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 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한테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하고 통일부 장관한테 통보하여야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무리 없이 푸셨을 것 같고요. 자,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그래요. 이 수사 준칙을 이 경찰학 개론에다가 넣는 거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문제를 고를 때 어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만 이거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뭐 문제 고르거나 경찰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찰관들은 승진 공부할 때 실무 종합을 공부를 해요. 거기에 이제 수사 파트를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뭐 경찰학이냐, 뭐 실무조감이냐, 뭐 경찰학에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다루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승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실무종합을 보기 때문에 자, 이게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뭐 빈도도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빈도수도 높지도 않고 뭐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근데 그게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형사법에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쉽게 뭐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학에서는 안 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경찰학에 나와 버렸으니까. 근데 뭐 형사법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던 건데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경찰학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는 건데 이제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지금 경찰학에서 나왔다. 이제 좀 이거는 좀 형사법에서 내주고 경찰학에서 안 내주는 게 맞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양보해서 이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이거 다 숫자 문제죠. 자, 1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요구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사건을 검사한테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일이 아니라 7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법 조문 문제라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지 결정한 경우 7일 이내 사건 기록을 검사한테 송부해야 된다. 자, 이 경우 검사는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반환해야 된다. 자,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대로 7일, 30일. 자,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뭔가 이상하죠. 자,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완 수사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사법경찰관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4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재수사 요청하려는 경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야 되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증거 등 허위, 위조, 변조,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문을 보시면은 1호, 2호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왜 틀렸냐면은 1호에 한정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변조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 자,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강제 퇴거 나올 때 됐다. 그래서 조심해라. 뭐 금고 맨날 이거 뭐 바꿔서 내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다 위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나왔네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시면 조세, 공과금 체납한 사람. 자, 이거는 요새 벌금 추이가 어떻지? 뭐 출국 금지, 출국 정지 사유 우리 암기했었잖아요. 그쵸? 돈 안 낸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강제 퇴거 쫓아내? 돈 안 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위반했네. 들어와서 뭐 90일 넘게 이렇게 막 있으려면 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위반하는 거잖아. 내 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구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자, 이거 뭐예요? 구류가 아니라 금고. 이거는 다른 건 안 했어도 금고는 무조건 봐야 된다. 자, 이거 조심해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금고입니다. 구류가 아니라.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소 활동 범위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이거 감으로 여러분들이 다 푸셨을 것 같아요. 자, 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금고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셨을 것 같고, 어차피 니은,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다 뭐 위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건데, 기억 있죠?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이게 해당하냐 안
해당하지 않느냐. 근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게 암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안 들어가지라고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20번은 복불복입니다. 이것도 20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억 때문에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저기다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답 2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해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맞힌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우리가 봤던 것들 정확히 틀리지 않고 잘 맞췄다면, 그러니까 기본에다가 우리가 충실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잘 공부했다라면 지금 이번 시험에서요 최소한 자 80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장에서의 어떤 시간의 쫓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75점 또는 뭐 정말 양보해서 뭐 70점 75, 70점 요 정도. 자, 요 정도는 나와야 합격선이다. 경찰학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가 했던 것들로 충분히 요 정도면 고득점이라고 봐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80점 나왔다. 나 고득점이구나. 나 진짜 선방했구나. 진짜 잘했구나. 자, 75점 맞았습니다. 나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70점은 내가 그냥 잘했구나. 이 느낌 차이 나시나요? 자, 나 그냥 열심히 했구나. 나 잘했구나. 나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근데 70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조금 잘 보셨었어야 돼요. 근데 워낙 이제 경찰학이 좋아서 뭐 결과는 우리가 까봐야 되겠죠. 70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점은 가능성이 있고요. 80점은 빼박입니다. 그냥 돼요. 다른 거 이제 잘 봤다는 전제하에 그냥 됩니다. 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그 2차 공채 경찰학개론 시험 해설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보완해가지고 2001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우리가 또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2022년 대비로는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범위는 좀 늘어날 겁니다. 계속 이제 뭐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동안 달려오셨던 분들, 2차 시험을 목표로 달려오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지금 체력 시험 준비해야 되는 다음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22년 필기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각자 그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